자, 이제 종목 관련되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봐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 그다음에 이제 뉴스로 인한 어떤 검색어로 인해서 보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낸 아이 투자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국 거래소에 있는 정보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을 어디서 이제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를 볼 건데, 이거를 뉴스에 대한 어떤 검색어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아이 투자라든지 이런 분에서 어떤 리포트 제공을 해주는 업체를 쓴다든지, 혹은 KRX라는 거래소에 있는 정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쓰긴 하는데, 오늘은 KRX라는 거래소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종목을 추려보는 작업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KRX로 보면은 처음부터 들어와서 본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국 거래소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저희가 볼 거는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요.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거래소상에 들어왔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이썬으로 데이터 받을 수도 있어요. 인증키를 받으면 실제로 이런 파이썬에서 뭐 다트에 있는 정보라든지 에서도 인증키를 가져올 수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트는 또 다른 쪽이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일단 종목별로 뭘 봐야 되니까, 시세 정보, 뭐 실적 이런 정보, 이건 채권 쪽이고, 거래 실적, 거래 정보, 시세도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통계 정보도 볼 수도 있고요. 뭐 주요 순위 이런 정보들도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에는 좋은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데이터를 자주 보지는 않고, 너무 많으면은 힘드니까, 보면은 데이터를 어떤 걸 볼 거냐 해서 주식에 대한 뭐 시세를 볼 거다라고 하면 시세 쪽으로 갈 거고, 이 시세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훑어 볼게요. 기본적인 정보들이고, 여기서도 이제 뭐 네이버처럼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지수, ETF, 뭐 ETF, ELW까지는 안 볼 거고, 뭐 PBR, 개별 종목에 대한 배당 수익률까지도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네이버에도 볼 수도 있어요. 네이버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통계 자료를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주요 통계 기본 분석 보고서. 어디서 볼 거냐 하면은 서비스는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개별 종목 시세 추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수, 주식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전체 열기를 열어보면은 주가 지수의 맨 밑에 이제 퍼랑 PBR이랑 배당 수익률에 관련된 요 정보가 있습니다. 요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컬럼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뭔지, 그리고 엑셀이나 CSV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일자 기준으로. 그래서 엑셀로 다운을 받았고 내려보면 이런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요거는 업종별로 나온 거고,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 기본 지수. 시세 추이, 전 종목, 기본 정보. 지금 제가 아까 봤던 PBR에 대한 개별 종목, 여기 세부 안내 이렇게 올려볼게요. 지금 주식으로 들어가서 종목 정보, 기본 정보, 뭐 거래 실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세부 안내에 아까처럼 지수처럼 다운받을 수 있는 전체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안전마진으로 해서 배당이 없는 것보다는 배당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배당이 있는 걸 기준으로 필터링 하고요. 그리고
EPS가 없다는 거는 적자를 봤다는 거거든요. 얘네도 다 빼버립니다. 근데 일단 EPS는 그냥 두고 펄을 봤을 때 적자인 부분들을 날려버립니다. 적자 있는 부분들은 다 빠졌고요. 그러고 나서 배당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 제가 보면은 몇 프로까지 볼 거냐 뭐 나올 건데 보다 큰 3%보다 큰 이 종목들을 지금 보면 추리면은 한 306개 기업이 되겠죠. 306개 정도 기업이 되고, 여기에서 EPS가 없는 것도 다 빼버리고, 적자인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빼버리고, 남는 애들이 117개 정도가 됩니다. 117개 정도 되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PBR도 보게 되겠어요. PBR도 1보다 크면은 천억까지 내다가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천억이다고 치면 천억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제 시총에 대한 부분에서 시총이 자산 대비 얼마냐 따졌을 때 1보다 작을 때가 전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뺍니다. 그러면 한 90개 정도 레코드가 나오겠죠. 90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빼고 싶은 업종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빼고 싶은 업종이 있을 건데 요렇게 엑셀로 본인이 작업을 했을 때 한 90개 정도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필터링을 건다 그러면 이거는 필터는 아니고 보니까 보여주는 라인이네요. 사는 PS 여기서 다 필터링을 해서 뭐 다운받으면 아까 엑셀 작업하는 거 필요 없이 순위를 따질 수 있는데 엑셀로 편하면 다운받아서 일단 90개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TRX 거래소로 들어가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 주식 세부 안내. 그래서 PBR, 예. 웹상에서 정리하거나 엑셀 다운로드로 정리.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예산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스트로 써야 되나? 주주에서는 뺐고요. 그러면 또 다시 9개가 줄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총 81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일단 배당을 보면 필터링을 했고, EPS 퍼 적자 부분 제외했고, 그러니까 EPS랑 퍼가 표기가 없다는 건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뺀 겁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선택 뺀 거고, 근데 실제로 다운받을 때 해보셔야 되는 게 뭐 코스피나 뭐 했는데 여기서 없는 게 뭐냐면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완전 필터링은 안 되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이 배당이랑 이런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준으로 그러면 총 1563개의 거래소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일단은 적자 제외하고 배당이 일단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터링이 될 거고, PBR도 검색을 했죠. PBR 1 이하. 일단 1을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치고 1 이하라면은 이제 값어치보다 싸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총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줄이려면 퍼가 나는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건데, 퍼는 저는 10 이하로 하겠습니다. 10보다 작은 퍼를 가줄게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버는 돈에 대해서 10배 이상 되는 거는 원하지 않다는 거죠. 미만이죠. 미만. 그러면 총 74개로 이제 더 줄었죠. 74개까지는 줄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EPS는 뭐 돼 있었고 선행포도 있는데
여기도 나는 10보다 작은 것만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선행포라는 게 예상포를 얘기한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행포라고만 돼 있어서 뭐 설명이 따로 없거든요.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포 빼버리면 총 60개 기업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안 보면서 나름 전평가라고 표기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배당을 주는 이런 회사는 총 60개 레코드를 쓰기 때문에 1563개에서 60개 정도의 기업이면은 좀 분석할 만하죠. 많이 줄었으니까. 근데 이 60개 중에서 더 줄이고 싶다. 워낙 금융권이 싫다, 건설이 싫다, 업종별로 싫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홀딩스 지주회사, 지주, 홀딩스 금융지주. 아까 필터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한 54개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많지 않아요. 제 기준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방송한 것처럼 안전마진을 저는 배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애를 대표로 하나 잡아볼게요. 기준에 들어오는 애를 뭘로 잡아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도 일단 금융권이 많이 보이죠. 요즘 뭐 금융권에 예대 마진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금융권 배당이 좀 많이 보이는 상태인데, SOL을 한번 볼까요? 전통적인 배당주죠. SOL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 일단은 배당 5,500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보고, 그럼 SOL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고, 그게 얘네들 지분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추정치까지 해서 지금 매출액도 증가되어 있고, 20년에 적자를 보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영업이익을 가고 있는 거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거지만 자기 돈으로 사업은 나쁘지 않게 벌고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 이건 아마 예전 공장 증설한다고 부채 때문에 올라와 있던 것 같고, 유보율은 항상 높게 돼 있고, EPS 퍼 4.6, PBR 예상치가 0.93이고, 이 데이터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0.99는 이거는 데이터 상에 조금 기업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 회사마다 평가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수치는 지금 배당금
이건 추정치라서 그렇고 5,500원에서 샀고 시가배는 6.59 6.59라고 치면은 이게 시가 배당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 지금 7,440원에 대한 배당 수익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 현재 시가 배당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되는 당시 12월 주주 명세일에 있는 명색일에 배당 이제 주주 목록이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얘보다는 KRX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현재 대한 시가 배당률 요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라는 걸 하기로 했고, 그 배당 성향이 원래 잘 돼 있는 부분이고, 동종업계로 치면은 굉장히 저평가죠. 특히 이노베이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ROE는 훨씬 ROE라는 건 자기 자본 대비 뭐 1,000억 가지고 10억을 번다고 치면 얘는 20억을 거의 18억을 버는 거고, 100억 중에 18억 정도로 버는 거고, 같은 100억에 3억 정도 버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대한 이익은 확실히 좋습니다. 좋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번 거에 대한 부분들은 되어 있고, 빚도 갖고 있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분도 잘 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부채 비율이 조금 높지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계속 감소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지만, 일단 유보율 자체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재무적인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일단 현재 주가에서는 배당률이 올해 정도로만, 뭔가 작년 말 기준으로만 준다고 그러면은 70%가 넘거든요. 자, 여기서 7%가 넘는데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냐는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예상치 매출액은 올라오지만 영업이익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라서 적어도 2022년 정도에 나온다면 배당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건데, 조금 좀 떨어지죠. 수정치가 좀 떨어진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배당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판단도 염두를 해두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유는 이 추정치 따라 가지고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현재 이게 7%가 아니라 4%대로 바라보고 얘를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현재 시가가 이래서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줘서 매력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정치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추정치는 대충 4.8%, 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8%까지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겠죠.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추정치보다 좀 더 업된 실적을 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대부분 이쪽으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퍼는 조금 올라가고 PBR은 계속 내려가는 걸로 해서 PBR도 지금 현 시가 기준인 거죠. 퍼도 마찬가지. 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필터링 했을 때 안 걸려 나온 거고, 네이버로 치면은 걸려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걸려서 있는 정보는 그대로 나오는 부분인 거고, SOL은 뭐 많이 아는 부분들이라 업종까지는 보지는 않아야 되는데, 보면 뭐 영업이로 쭉 현금, 흐름, 뭐 이자, 일출액, 현금, 주고, 그래도 많이 늘었네.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이게 저번에 공장 짓고 뭐 이런다고 해서 했는데, 카톡이 계속 오네. 지금 성장은 계속 다시 원산 복귀 2020년도 이후로 복귀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뭐 증가율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문제 될 건 없고, 뭘 보냐면 얘는 지분도 솔직히 아까 아람코에서 다 가져가는 거라 여기서 63% 다 가져가는 거라 배당 주는 업종이라는 것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확실한 거는 예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9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한 5%대 바라보고 가져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5,500원이 아닌 거죠, 주당 배당금이. 아까 보면은 아까 컨퍼런스가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가야 되나?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갔었고, 예상 3,600원 3,600원 정도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6만원 정도다. %6 6만원에 대한 한 6%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목표 배당 추인에 따라서 지금 얘를 저가를 볼 건지 고가를 볼 건지가 판단이 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가처럼 보이고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의 기대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시가 배당률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단 리포트 상으로는 지금 얘네들이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좋은 점은 이런 리포트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예상이 이런 걸 참조를 해도 좋다. 이건 현재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면 어떤 거고, 그러니까 예상을 5,5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치가 나오는 거고, 이걸 판단을 했을 때 이 금액에서 지금 현재가에서는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5%가 이게 고가냐 저가냐를 따졌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또 따져봐도 좋겠죠. 6만원으로 쳐도 한 요정도 떨어져도 지금 예상치는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쓰는 것 중에
선정률은 아까 봤듯이 ROE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거고, 주당 배당금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가 배당률을 이렇게 따져보는데, 주당 배당금 못 준 적도 있고, 준 적도 있고, 많이 준 적도 있고, 적게 준 적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봤지만 배당 성향이 흑자만 나면은 배당 성향의 30%는 줬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의미 있는 숫자를 보면 7%에서 3%, 4.4, 3%에서 7.7인데 7.3%가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컸고, 4%, 5%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시가 배당률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금액에서 3,600원을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36,000원대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10%가 나오겠죠. 예상치로 따지면. 거기다가 6만원 하면은 한 5%대 나올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금리에 따라서 기대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틀리기 때문에 5%가 적절한지 안 하는지, 이거는 이제 개인 선택이죠. 이건 개인 선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7%를 보고 왔는데 올해 5% 정도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한 이 정도 돼야 되겠죠. 5만원대 했을 때 한 5% 조금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이때까지 방법이. 그러면 지금 나왔던 거는 예시로 들어서 SO를 쳤지만, 얘네들은 실제 리얼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고, 네이버는 약간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보 제공하는 것마다 텀이 있지만, 일단 이제 뭐 배당이나 퍼나 PBR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있는 부분이 리얼 정보로 참조하기는 좋다.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받지 않아도 개별 정보로 따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나는 과거에 있는 그 12월 말 정보가 아니라 현 시점에 대한 시가 배당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예상치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 판단을 할 거죠. 나 48%도 괜찮아 한다면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난 아니야, 그 정도보다는 좀 더 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배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상치가 뭐 한 5%, 6%를 친다 그러면 6%에 대한 예상치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한 6만원 정도, 5만원 정도, 이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차트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당을 보고 들어갔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그건 덤으로 가는 거고, 배당을 봤으면 배당 기준으로 해서 금액들을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지 말지는 사람들이 이 정도 시가 배당률이 만족한다면 오르겠죠.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볼까요? 대충 4%네요. 4%까지 올랐네. 근데 주식에서 4% 넣으면은 5%.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정말 3만원대까지 또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때 투자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 정도에서 투자를 했고, 이 정도에서 팔리긴 했는데, 이 정도로 다시 올지 좀 기다려. 급할 건 없어요, 주식이. 안 맞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고, 한 이 정도에서 사서 저가를 뚫고 여기에서 뭐 받을 거, 배당 받을 거 받고 이제 뭐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일단은 급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 뭐 5만원, 4만원 뭐 이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면, 실제로 배당에 있던 애들은 주가가 떨어지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타 좀 있고, 배당을 보면은 리츠 지혜 세부죠. 뭐 리츠도 마찬가지로 세부인데, 리츠 리츠 시세가 없고, 예전에 리츠도 있었는데 리츠 없네. 뭐 리츠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스타 리츠. 리츠는 조회가 안 되네. 예전에는 조회가 됐었는데. 업종대 이런 거 쳐볼까? 전혀 안 나오네. 시세만 나오네요. 조금 바뀌었네요, 예전이랑.
배당 순위가 배당률을 따주면 뭐 지금 7% 정도 배당률 위치에서 나온다고 하네. 특별 배당금 쪽도 있으면 좋은데 배당주는 금리가 오를수록 주가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면 좋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네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게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경험치에 따라서는 배당이 안전 마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추리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업종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싫어하는 업종이 있다면 걸러내서 일단 배당하고 PBR 뭐 이 정도로만 해서 먼저 한 60개 정도를 걸러내서 거기서 또 작업을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실시간으로 하는 게 뉴스 검색이나 아니면 뭘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성장과 관련된 애들이고요. 얘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1000억이다 그러면 얘는 1입니다 기준이. 근데 시가총액 아니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더 많은 상태죠. 태강산업 같은 경우 PBR이 0.13으로 치러갖고 10분 1값으로 지금 자산 대비해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고, 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퍼는 생각해볼 게 뭐 주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주는 거라, 주당 순이익에 따라서 틀리는 거라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이제 뭐 배당 수익률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뭐 대충 아까 한 60개 정도 나왔던 것들 중에서 조금씩 추려 나가면서 하면 한 30개 정도 되겠죠.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봐거나 아니면 내가 좀 들어봤다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걸 보고 최소한 먼저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어디서 할 건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